지역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는 은호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죠.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 은호가 고개를 들자 지역이 진지한 눈빛으로 말을 이어가요. 난 간이식이라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려. 인생에 이렇게 아귀가 딱딱 맞을 수 없거든. 그의 목소리엔 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은호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죠. 지역의 말이 왠지 모르게 불편한 진실처럼 들렸습니다. 지역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건강검진도 그렇고 따뜻한 관심도 그렇고 너무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그것도 건강검진 검사를 같이 받자고 했다는 게 세상에 우연히 이렇게까지 겹칠 수 있을까요? 은호는 가만히 지역의 말을 듣다가 문득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했어요. 이 사장님이 왜 하필 지금 자신에게 나타난 걸까요? 은호의 머릿속에선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따뜻한 미소, 건강검진을 같이 받자던 그 제안, 매번 챙겨주던 따뜻한 말들, 그리고 지역의 말대로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들. 은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그럼 혹시 이 사장님이 자신을 찾아낸 게 정말로 간 이식 때문이었던 걸까? 건강검진을 같이 받자던 그 제안도 자주 불러서 만나자고 했던 것도 모두 계획된 거였단 말인가요? 선배,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지역을 불렀어요. 지역은 은호의 창백해진 얼굴을 보고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죠. 그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은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선 온갖 생각들이 뒤엉켰죠. 정말 만약에 이 사장님이 자신을 찾아온 게 진심이 아니라 간 이식 때문이었다면? 그렇다면 지난 몇 주간의 따뜻함은 다 계산된 거였단 말인가요? 아니야, 아닐 거야. 이 사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지만 지역의 말이 자꾸만 뇌리를 스쳤어요. 인생에 이렇게 아기가 딱딱 맞을 수 없거든. 맞아, 너무 완벽했어.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갔어. 그게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거였어. 다음날 은호는 성희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여전히 웃으며 인사는 하지만 예전만큼 자연스럽지는 않았죠. 성희가 건네는 말에 대답은 하지만 어딘가 한 박자 늦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계산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은호는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은호야, 요즘 뭔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성희가 살짝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은호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언뜻 보면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성희의 눈을 딱 마주치지 못하고 살짝 비켜가는 시선. 그 작은 차이를 성희가 알아챘을까요? 은호는 그날부터 아주 조금씩 티나지 않게 성희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전화가 오면 받긴 하지만 통화를 예전보다 짧게 끝냈고 만나자는 제안에도 그날은 일정이 있어서요 하며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미뤘죠. 겉으로 보기엔 그저 바쁜 직장인의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은호 스스로는 알고 있었죠.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걸. 책상 위에 놓인 간이식 적합 결과지를 볼 때마다 은호의 가슴은 무거워졌어요. 혹시 내가 이 사장님을 오해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나는 이용당하고 있는 걸까? 답은 아직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지역이 던진 그 한마디가 은호와 성희 사이에 작지만 깊은 균열을 만들어버렸어요. 한편 성재와 수빈은 완전히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성재가 준비한 캠핑 데이트.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캠핑장은 고요하고 아름다웠죠. 전화가 안 터지네. 수빈이 휴대폰을 들어올리며 중얼거렸어요. 성재도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미간을 찌푸렸죠. 이 구역은 안 되나 보다. 내려가면 터질 거야. 에이, 괜찮아요. 어차피 주말인데 뭐. 수빈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성재가 준비해온 재료로 둘이서 저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불판 위에 고기를 올리자 지글지글 소리가 났죠. 파프리카, 양파, 버섯까지 야채도 함께 구워냈습니다. 캠핑장에 고기 굽는 냄새가 퍼지자 수빈이 환하게 웃었어요. 와, 오빠 진짜 제대로 준비했네. 당연하지. 캠핑 왔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성재가 능숙하게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야외에서 먹으니까 꿀맛이었죠. 수빈이 구운 고기를 한 입 베어 물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 그치? 밖에서 먹으면 다 맛있어. 두 사람이 식사를 마칠 무렵이었어요.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오늘 비 예보 없었는데? 성재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잠깐 뿌릴 줄 알았던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더니 어느새 폭우로 변했죠. 천둥번개까지 치는 상황. 성재와 수빈은 급하게 텐트 안으로 들어갔지만 이미 두 사람 모두 온몸이 흠뻑 젖은 후였어요. 일단 내려가야 하는 거 아니야? 수빈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성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둘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리가 잠겼어요. 물이 불어서 당분간 못 내려갑니다. 위험해요. 캠핑장 관리인이었습니다. 성재와 수빈은 얼른 밖으로 나가봤죠. 정말로 산 아래로 내려가는 다리가 물에 잠겨 있었어요. 물살이 거세서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데? 성재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도로 상황을 확인하려 했지만 통신이 안 되니 답답할 뿐이었죠. 수빈은 젖은 옷을 꼭 쥐며 살짝 떨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추워. 성재는 얼른 가방에서 담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른 옷을 찾아보려 했지만 둘 다 배낭이 젖어서 별로 쓸만한 게 없었어요. 불을 피우려고 했지만 젖은 장작 때문에 쉽지 않았죠. 몇 번을 시도해도 불은 꺼져버렸습니다. 아, 이거 정말. 성재가 좌절하며 라이터를 내려놓았어요. 텐트 안 온도는 점점 떨어지고 수빈의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죠. 성재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리 와. 뭐? 안 되겠다. 추워서 얼어 죽겠어. 이리 와서 담요 같이 덮자. 성재가 담요를 펼치며 수빈을 불렀어요. 수빈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성재 옆으로 다가갔죠. 성재가 담요로 두 사람을 감싸고 자연스럽게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밖에서 쏟아지는 빗소리만 텐트 안을 가득 채웠죠. 수빈은 성재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자신도 마찬가지였죠. 가슴이 쿵쾅거리는 게 이렇게 큰 소리인 줄 몰랐어요. 성재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추웠던 몸이 점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수빈은 고개를 살짝 들어 성재를 올려다봤죠. 성재도 마침 수빈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오빠. 응? 심장 뛰는 소리 들려. 수빈이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작게 웃었어요. 내 심장 소리도 들려. 거짓말. 거짓말 아닌데? 성재가 수빈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댔습니다. 쿵쾅쿵쾅. 정말로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수빈은 숨이 막혔죠. 오빠도? 성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빈을 아는 팔에 조금 더 힘을 주었어요. 그게 답이었죠.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저 이 특별한 상황 때문일까요?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밖에선 비가 계속 쏟아지고 천둥이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텐트 안 두 사람에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새 수빈의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따뜻함과 안정감 속에서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어요. 성재는 잠든 수빈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슴은 이미 다른 말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긴 밤이 흘렀어요.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도로는 여전히 통제 중이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죠. 성재는 수빈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수빈의 집 앞, 성재는 앞만 바라보며 말했어요. 빨리 들어가. 그 짧고 차가운 말투, 수빈은 성재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어젯밤 그 순간이 떠오른 거죠. 서로를 안았던 그 온기가. 하지만 성재는 피하려 하고 있었어요. 수빈은 약간의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라기보다는 서운함이었죠. 걱정 마. 오빠랑 외박했다는 말 안 하면 되잖아. 수빈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어요. 성재는 움찔했지만 여전히 수빈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들어가. 수빈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렸어요.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성재의 가슴을 때렸죠. 차 안에 혼자 남은 성재는 한참 동안 핸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분명히 뭔가가 흔들렸어요. 자신도 모르게 수빈을 안았을 때, 그 작은 몸이 떨릴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안 돼. 수빈은 자신보다 훨씬 어려요. 지역의 여동생이기도 하죠. 감정적으로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굴었어요. 도망치듯이. 하지만 수빈은 그런 성재의 반응을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를 여자로 봤으면서 인정 안 하려는 거구나. 서운함과 자존심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성재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쉽게 출발하지 못했죠. 백미러로 수빈의 집 현관을 힐끔 봤어요. 수빈은 이미 안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성재는 엑셀을 밟았어요. 그 짧은 하룻밤이 두 사람 사이에 뭔가를 남겼습니다. 선을 넘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묘한 긴장감이 남았어요. 그 시간 영라의 작업실. 영라는 창밖을 내다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옆에서 지환이 웹툰을 보다가 영라의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영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엄마가 문화재단 회의 간다고 나가셨거든. 응, 그래서? 그런데 차가 재단으로 안 갔어. 지환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영라는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어요. 차량 위치 추적 앱이었죠.
영나의 어머니 고성이가 타고 간 차는 문화재단이 아닌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재단 반대편인데? 지환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영란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 요즘 엄마 이상해. 지환은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영라 옆에 조용히 앉아 있어 줬습니다. 영란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지난번에 양평도 그렇고 엄마가 요즘 거짓말을 하셔. 차가 항상 다른 데로 가. 너 설마 진짜 이사장님이 바람 피는 것 같아서 그래? 지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영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바람? 그것보다 더 이상한 느낌이었죠. 그냥 내가 알아야 될 것 같아. 엄마가 뭐 하는지, 뭐 하고 다니는지. 영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환은 그런 영라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라는 지금까지 엄마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완벽한 재벌 사모님, 자애로운 어머니, 문화예술계의 후원자. 엄마는 항상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요즘 뭔가 이상했어요.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순간들이 자꾸 눈에 띄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엄마는 항상 완벽했지. 완벽한 외모, 완벽한 말투, 완벽한 미소. 그런데 영라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가끔 무서웠어. 그 완벽함이. 지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영라를 바라봤어요. 영라는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여전히 엄마의 차는 낯선 곳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영라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할 순 없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엄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뭔지 알아봐야 한다는 걸. 뒤를 밟아볼 거야? 지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란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직접 따라가 봐야 할 것 같아. 위험하진 않을까? 모르겠어. 근데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엄마가 어디 가는지, 누굴 만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영라의 눈빛이 단호해졌어요. 지환은 그런 영라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짧은 대답이었지만 영라는 알 수 있었어요. 지환이 자신을 지지해준다는 걸.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작업실 안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어요. 영란은 창밖을 다시 내다봤어요. 엄마의 차량 위치를 보여주는 화면 속 작은 점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죠. 완벽해 보이는 엄마.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직감. 영란은 다음번 엄마가 외출할 때 직접 뒤를 밟아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과연 엄마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리고 영라가 발견하게 될 진실은 무엇일까요? 한편 성희의 사무실. 성희는 책상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은호에게 보낸 메시지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통화 중이거나 받지 않았죠? 이상하네. 성희가 중얼거렸어요. 지금까지 은호는 항상 빠르게 답장을 보냈었거든요. 전화도 거의 바로 받았고요. 그런데 오늘따라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성희는 창밖을 내다보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분명히 뭔가가. 아, 내가 뭔가 놓쳤어. 성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까지의 일들을 머릿속으로 되짚어봤죠. 모든 게 완벽하게 계획대로 진행됐다고 생각했는데 은호도 완전히 속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설마 눈치챈 건 아니겠지? 성희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완벽하게 했다고. 은호가 알 리 없어. 성희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문자가 아니라 직접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죠.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었어요. 저녁 시간. 가까스레 연락이 닿은 은호를 만난 성희. 은호의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어요. 은호야, 요즘 연락이 잘 안 되더라. 많이 바빴어? 아, 네. 일이 좀 많았어요. 은호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성희는 그런 은호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뭔가 달라졌어요. 예전과는 분명히 다른 태도였죠. 그래, 그랬구나. 은호는 물잔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어요. 성희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슬슬 본론으로 들어갈 때가 된 것 같았죠. 지금까지 쌓아온 친밀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호야, 사실은 성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이사장님, 은호가 성희의 말을 끊었습니다. 성희는 살짝 놀란 표정으로 은호를 바라봤어요. 응. 죄송해요.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했어요. 무슨 말이야, 은호야? 성희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지만 그 미소 뒤에 긴장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저 간 이식 못하겠어요. 성희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뭐라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성희는 한참 동안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따뜻함은 사라지고 차가운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웠죠. 그래, 쉬운 결정 아닌 거 알아. 성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었죠. 침묵이 곧 대답이었으니까요. 성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은호야, 내 오빠가 정말 위험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어려운 부탁을 하다니. 성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간청하는 듯 하면서도 어딘가 절박했죠. 네가 얼마나 놀랐을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다 알아. 하지만 제발 부탁이야. 네가 아니면 안 돼. 쌍둥이 남매니까 적합도가 가장 높아. 다른 사람은 안 돼. 너만이 네 오빠를 살릴 수 있어. 성희의 눈빛이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은호야, 내가 다 버리고 나올게. 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 내 지위도 명예도 가족도 다 버리고 나올 수 있어. 빠너랑 내 오옆에서 진짜 엄마로 살게. 그러니까 제발 오빠 좀 살려줘. 성희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내가 힘들다는 거 엄마가 제일 잘 알아. 하지만 오빠한테는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래. 제발. 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혼란스러워요. 은호야,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못하겠어요.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마음속에선 갈등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지역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타이밍이 너무 완벽했으니까요. 하지만 혹시 정말로 이 사장님이 자신의 생모라면? 혹시 정말로 쌍둥이 오빠가 있고 그 오빠가 간이식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니야. 그럼에도 지금은 안 돼. 더 생각해봐야 해. 더 확인해봐야 해. 한 번도 본 적 없는 오빠를 위해 내 몸을 내줄 수는. 은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희는 은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뭔가를 깨달았어요. 완전한 거절은 아니라는 걸.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걸. 성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얼굴에는 미소 대신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죠. 생각해봐. 다시 연락할게. 성희가 가방을 들고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어요. 내가 잘한 걸까? 은호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의심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쌍둥이 오빠를 외면한 건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오빠, 하지만 혈육이라는 그 오빠. 답을 알 수 없었어요. 과연 은호는 성희의 간절한 부탁을 끝까지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영라가 발견하게 될 엄마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회에서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지금까지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한입 감상의 뇌피셜 리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에서 또 만나요.